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가끔 MLB를 보는데 미국은 도량형을 야드 파운드를 쓰잖아요. 투수가 던졌는데 100마일/아워가 찍혔다? 그럼 이건 시속 162km 이렇게 딱 머리에서 환산이 됩니다. 근데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공은 94마일짜리를 던졌다? 그럼 이게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두뇌 정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부동산을 볼 때도 이거랑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국평은 몇 평이죠? 34평을 국평이라고 하죠. 그럼 34평은 몇 제곱미터인가요? 전용 면적으로 84제곱미터. 자, 다시요. 한 평은 몇 제곱미터죠? 3.3제곱미터가 한 평입니다. 그럼 아까 84를 3.3으로 나누면 몇 평 나오나요? 25평이 나옵니다. 아니, 84제곱미터가 34평이 나오고 했는데 갑자기 왜 25평이 된 걸까요? 역시 혁명의 민족. 사실 이 혼란은 평이라는 단위, 척간법을 안 쓰면 해결돼요. 근데 대부분은 평을 많이 쓰고 중개업소 다녀도 그렇죠. 그래도 정육점에선 근을 안 쓰고 그램으로 많이 정착이 됐는데 부동산은 아직 도량형 통일이 덜 이루어졌어요. 우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집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계약 면적 많잖아요. 근데 주택형엔 84 ABC 이렇게 나와 있고 도대체 어떤 게 우리 집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기준은 전용 면적이에요. 우리가 5구형 84형 할 때 그 숫자가 전용 면적입니다. 그럼 전용 면적은 또 뭐냐? 이게 흥분의 아파트인데 여기서 방, 거실, 화장실 이렇게 흥부가 실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옛날 말로 실평수죠. 여기는 흥부가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전용 면적이에요. 참고로 이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일단 발코니는 뺍니다. 근데 흥부가 집에만 있나요? MBTI가 I라서 집에만 있을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계단도 쓰고 복도도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공간들도 흥분의 집 면적에 들어가요. 계단식 아파트면 앞집하고 반반 나눠서 반은 우리 집 면적이에요. 이 공간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흥부만 쓰는 전용 면적 그리고 앞집하고 같이 쓰는 주거 공용 면적 얘들을 더한 게 바로 공급 면적이에요. 우리가 25평 아파트다, 34평 아파트다 말할 때 이 평의 개념이 바로 공급 면적 기준이에요. 자, 다시 계산해 볼게요. 흥분해가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예요. 이런 집들은 보통 주거 공용 면적을 합쳤을 때 공급 면적이 110에서 114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114를 3.3으로 나누면 34가 되죠. 그래서 공급 34평은 전용 84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평이고 한쪽은 제곱미터니까 헷갈리죠.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공급 34평은 실평수 25평, 공급 114제곱미터는 전용 84제곱미터. 얘들이 다 같은 집인데 표현 방식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한국말 어렵나요, 휴먼? 전용 5구는 어떨까요? 얘도 똑같아요. 공급 25평은 실평수 17평, 공급 84제곱미터는 전용 59제곱미터. 네 가지 이름 중에서 우리가 공급 25평과 전용 5구를 자주 쓸 뿐이죠. 자, 사실 전용 면적 제곱미터로 부르고 이해하는 걸 빨리 정착시킬 필요는 있어요. 이게 과거에 행정적인 미스도 있었고 아직 평으로 쓰는 게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건 배달 삼겹살을 시켰을 때 내가 실제로 먹게 될 양이잖아요. 굽기 전에 크기는 안 중요해요. 요만큼이라서 따지면 주인 아저씨는 당연히 굽기 전에 300g이었다고 하겠죠. 내가 먹는 양, 실제로 쓰게 될 면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흥분의 집 안과 밖, 이 공급 면적보다 넓은 개념도 존재합니다. 계약 면적이에요. 여기에는 관리사무소, 커뮤니티 시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단어 그대로 내 돈이 녹아있는 모든 공간의 개념이죠. 물론 집의 크기를 따질 땐 뭐다? 전용 면적을 봅니다. 근데 아까 전용 면적 계산할 때 일단 발코니는 뺀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발코니 어떻게 하죠? 확장으로 발코니까지 터서 실내로 쓰는 경우가 많죠. 모델하우스에 가도 다 확장형 유니트만 전시하고 비확장은 점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죠. 확장 안 하면 여긴 발코니입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생각해보자고요. 발코니를 트기 전에 지금 흥분의 집이 이미 전용 84제곱미터예요. 근데 확장을 해서 이만큼 넓어지면 이 집은 실제로 몇 제곱미터일까요? 스펙상으로는 전용 84지만 안 보이는 면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코니만큼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정식 용어는 아니고 건설사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의미로 보면 서비스 면적이라는 말이 맞기는 맞아요. 발코니가 큰 집일수록 확장할 수 있는 면적도 커지는 거고 결국엔 흥분의 집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집이 커졌으니까 이제 놀부로 강화 성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청약을 할 때 발코니가 넓은 집을 고른다면 그만큼 실사용 면적이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겠네요. 자, 얘들은 얼마 전에 창원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포레스트라는 아파트예요. 둘 다 똑같은 전용 84입니다. 착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 실내 공간 크기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한 친구는 발코니가 엄청 넓네? 그래서 발코니 확장을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두 집이 똑같은 전용 84지만 실제로는 한 친구가 힘쓴 찐이었던 거죠. 자, 이런 집들은 발코니가 3면에 있다고 해서 3면 발코니라고 해요.
삼면 발코니가 있는 집은 확장하면 굉장히 넓어지는 게 장점입니다. 판상형 기준으로 이렇게 집의 상하엔 발코니가 붙는 건 일반적이죠. 근데 안방 한쪽 벽으로 이렇게 길게 발코니가 뻗어서 붙어 있다? 그럼 확장할 때 정말 드라마틱해지는 삼면 발코니가 됩니다. 이 집 보세요. 드레스룸이 2개예요. 5집 사장이야 뭐야. 자, 취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청약할 때 이런 삼면 발코니가 보인다? 무조건 잡으세요. 저는 사실 발코니에서 화분 키우기를 좋아해서 확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 잡으세요. 확장해도 발코니가 조금 남으니까 거기서 키우세요. 근데 이런 삼면 발코니가 서울에는 잘 없어요. 왜냐면 복잡한 규정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런 기사나 이런 책에 이유가 잘 요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세 리커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